오케이 구글, 조승연의 탐구생활 틀어줘. 조승연의 탐구생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재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연입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 생활에서는 맨날 과거 얘기만 하니까 이번에는 미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다면 앞으로 쓰여질 역사, IT 기술의 미래를 좀 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해요. 이 분야는 제가 역사만큼 좀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없는 분야다 보니까 친한 동네 형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미키김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구글 하드웨어 제품들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사업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출시한 구글 네스트 허브나 구글 네스트 미니 같은 하드웨어 제품들, 특히 AI 관련된 제품들이 많죠. 그 제품들을 다루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궁금이 여러분들 같이 이 채널의 또 팬이다 보니까 영화와 또 기술, 또 영화에서 바라보는 미래, 그리고 현실과의 차이, 이런 점들을 얘기해보면 재밌겠다라고 또 우리 조승연 작가와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은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난 과거지향적이다 보니까 핸드폰 카메라 나오면은 나는 사람이 라이카를 써야지 그러면서 이제 future vs past 이런 약간 그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공상과학 영화, 과거 사람들이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 영화들이 지금의 우리 세상을 어떻게 예상했나, 그리고 그것이 맞았나 틀렸나,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키 형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형이 어렸을 때 미래를 상상하게 해준 영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 스타워즈가 있고, 스타워즈. 스타트랙도 있고, 이게 우주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바이센티니얼 맨 같은, 아니면 아이로봇 같이 인간 모습을 한 로봇가 참 많아요, 영화에는. 그렇죠. 우리가 휴머노이드라 그러죠. 두 발로 걷고 두 팔이 있고 얼굴이 있는 로봇들. 형처럼 IT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봇가 완성된 모습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그게 이제 로봇의 최고 진화된 모습일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피아 같은 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사람 표정까지 만드네? 좀 섬뜩하기도 하면서 기대되기도 하고. 그거의 끝장판이 블레이드 러너인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로봇을 보면은 인조인간이에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거기 나온 로봇들을 보면은 자기가 로봇인지도 몰라.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다가 내가 로봇이야. 그래서 충격받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아이냐 로봇이냐, 피노키오 같은. 바이센티니얼 맨을 보면은 결국 나중에 사람처럼 아예 변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 인공지능 번역기가 나온다 그러면 스타워즈의 C3PO. 영화의 설정이 우주의 모든 언어를 하는 게 C3PO예요. 그래서 600만 개 언어를 하나만 그래요. 근데 막상 보면은 딴 거 하는 것도 없어. 그거밖에 안 해. 도움도 안 되고 사고만 치는데 모험에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이제 사랑받는 캐릭터로 나오죠. 휴머노이드를 꿈꾸는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실제 우리의 기술과 실제 현실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C3PO의 모습의 어떤 인공지능 로봇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핸드폰 안에 그게 그냥 내장돼 버린 거죠. 그렇죠. 핸드폰 안에 좋은 통역앱 하나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이어버드로 그냥 하던가 구글 네스트 제품으로 그냥 편하게 하던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죠. 이게 휴머노이드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이제 현실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 또 좋은 예가 이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상상은 이거예요. 인간처럼 생긴 로봇 조수가 있어서 얘가 내가 운전을 해줘. 회사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얘 주인님 회사로 가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차가 무인자동차가 돼가지고 얘가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로봇가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어릴 때 보던 만화 중에 로봇 우체부가 있어요. 편지를 전달하면 얘가 날라가지고 딴 집에서 편지를 전달해줘. 순식간에 가는 거니까. 어릴 때는 와, 미래에는 저렇겠구나. 근데 2020년에 그걸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메시지 보내고 싶으면 휴대폰으로 그냥 문자 보내면 되지. 종이에다 편지를 왜 써서 그거를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일에 그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화물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드론 하나 잘 만들어서 보내는 게 굳이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모습은 항상 사람을 닮은 로봇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트랜스포머 범블비도 사람처럼 생겼고 표정도 있고, 그 안에다가 심지어는 로봇 조종사가 들어가가지고 더 큰 로봇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의 가장 비효율적인 모습이 저는 전투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거 터미네이터죠. 굳이 사람 모양을 한 로봇가 가서 육탄전을 해야 될까?
휴머노이드가 자동차나 우주선을 타고 가. 그래서 내려. 그리고 총을 들어. 그리고 막 싸워. 이걸 개발 비용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려면은 사람 형태를 해야지 더 그 처절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일에 전쟁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기술이 있어. 그러면 그냥 무인 전투기랑 무인 탱크 만들어서 싹 쓸어버리면 돼요. 지금도 실제로 전쟁 얘기 나오고 어디가 어디를 공격했네 나오면은 무인 드론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게 스마트해지고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그 전쟁 기술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사람 모양의 로봇으로 변신한 게 주였는데 트랜스포머 3인가 4부터는 벌레 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제 로봇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이제 군사 기술에서 드론 스왑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드론을 갖다 수백 개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띄우면은 하나만 통과를 하면은 작전을 갖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념들을 갖다 영화에서 또 사용하고 뭐 이런 경우도 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폭탄 처리 같은 경우는 아예 여러 가지 지형을 잘 갈 수 있는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가서 하고 오지 굳이 얘가 두 발로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목적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집안에서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래를 생각하면은 로봇가 있어서 저희 불 켜 그리고 온도 좀 낮춰봐 그럼 얘 주인님 와가지고 조종하는 심부름꾼 나의 조수 이런 거를 많이 상상을 하고 뭐 영화에도 그런 모습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스마트홈이나 IoT라고 불리는 기술로 각각의 기계들이 연결돼서 얘네들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스스로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기술은 지금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뭐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욕조에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냥 걸로 파이프를 놓으면 될 것 같은데 19세기 사람들이 미래 로봇을 상상한 거 보면은 로봇 집사가 버킷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걸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최신 신축 아파트에 아예 스마트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기술을 거의 쓰고 있잖아요. 뭐 수도라든지 그렇죠. 뭐 식기세척기, 오븐, 인덕션 플레이트 이런 건 다 50년대, 60년대부터 이미 있던 기술을 갖다 쓰고 있는데 형 같은 경우는 이제 IT업에서 종사를 하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써보겠네요. 그렇죠. 이제 쓰는 것들은 똑같아요. 근데 그 기계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허브가 있어요. 구글 네스트 허브 같은 제품이 대표적인 제품이야. 얘한테 얘기를 하면은 얘가 다른 기기들과 연결을 해서 명령을 내려주는 거야.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은 거는 뭐 불, 공기청정기 같은 기계들, 온도, 아니면 아예 루틴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출근한다고 얘기하면은 불 끄고 보일러 끄고 공기청정기 끄고 이렇게 해?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알아서 할 수 있게.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미래가 되면은 디자인적으로 뭔가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여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와이어돼 있는 집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은 빈티지잖아요. 과거에서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게 분명히 티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의 기술 발전은 티가 안 나는 쪽으로 또 많이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래 보면 다 무슨 우주복 입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안 입잖아요. 안 입죠. 구글 다니는 사람 집이라고 다 카본 파이버로 돼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이는 미래의 모습과 현실을 비교하기 좋은 게 기계와 어떻게 인간이 소통하는지 그 진화 과정과 그 당 시대에 영화에서 어떻게 미래를 표현하는지를 비교해보면 참 재밌어요. 요즘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도는 게 있어요. 랑 듀밀 2000년이 되면 그러니까 1800년대 사람들이 이제 2000년이 되면 이라고 상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제트기가 없었고 몽골피해가 있었잖아요. 열기구. 열기구 옆에 강력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대상을 건너는 거지. 여유 있는 귀족들이 주 소비층이던 시대니까 큰 이렇게 바스켓 같은 데가 일종의 이제 귀족 라운지처럼 꾸며져 있어서 신사숙녀들이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렇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 뭐 요런 것도 있었고 그 판화에서 이제 집의 모양을 묘사를 하면은 기계로 된 이렇게 팔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레버로 조작을 하는데 그 당시의 기계들을 보면 모두 다 레버와 밸브로 조작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전기기관의 시대였던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게 유압으로 조정이 되던 시대니까 미래에 나온 기계들도 결국 이렇게 하겠다. 레버 올리고 밸브 열고 그렇죠. 그게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컴퓨팅이라는 게 시작된 후부터는 키보드와 마우스예요. 버튼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에 나온 영화들의 미래를 보면은 다 버튼이야. 이거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우주선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선의 모습 보면은 버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당시에 뭐 747 비행기나 뭐 챌린저호나 그런 거 인테리어를 보면은 실제로 버튼으로 그냥 2000년대 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터치 시대가 열렸죠. 터치 스크린을 조정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기기와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진화를 했어요. 버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이게 반영이 돼서 영화에서도 이제 다 터치로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근데 그냥 영화에서
영화에서 스크린만 터치하면 재미없잖아요. 홀로그램으로 나와. 그래서 막 얘를 막 손을 넣고 돌리고 대표적인 게 아이언맨이에요. 토니 스타크 보면은 이렇게 만들 때 홀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바꾸고 일로 돌려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아주 멋있어 보이죠. 얼마 전에 일란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을 쏘지 않았습니까? 팔콘 9이라는 로켓가 크루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을 위에 얹고 우주로 가요. 그 크루 드래곤 안에 컨트롤 패널을 보면 다 터치예요. 그래서 크루 드래곤에 탄 그 2명의 나사 우주인들의 우주복이 터치가 가능하게 한 장갑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필요 꼭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기술이 발전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오래 꿈꿔왔던 거는 컴퓨터랑 말을 하고 싶다. 컴퓨터가 내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실 영화에서는 그려져 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공상과학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AI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AI잖아요, 사실은. 그 AI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줬던 영화가 스페이스 오디세이인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어벤져스나 아이언맨에 나온 자비스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고 네, 자비스가 OK 구글을 얼마나 따라했다고 보세요? 그건 관념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똑같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그렇죠. 종합해가지고 전달해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성이야말로 인간이 무언가, 그게 기계건 사람이건 무언가와 소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요즘 IT 회사들의 최근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음성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는 인공지능 기술과 아주 직결돼 있어요. 오케이 구글, 내일 우산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산 필요해가 내일 비가 온다는 거를 알고 싶은 거구나. 이 사람이 내일 날씨를 알고 싶은 거구나를 이해를 하고 얘를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프래그매틱스라고 부르는 그 영역이 컴퓨터가 가장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대체로 말을 하죠. 사람이 또 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갑다는 뜻인지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해석하느냐. 이게 외국어 공부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런 책들 많이 읽었는데도 이론적으로 정립이 아직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 복잡한 얘가 안 반가운 척 해서 반가움을 표현한다는 것까지 다 알아듣는데 언어학자들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듣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컴퓨터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뭐 이 랭귀지 프로세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성 인식 당연히 잘해야죠. 그 안에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 파악해서 알아야 되죠. 거기에 맞게 나한테 답을 주던가 그 맞는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고요. 네, 이런 것들은 기술의 힘이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발전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큰 회사들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 기술이 집착돼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구글, 침실 온도를 22도로 해줘. 네, 침실 보일러의 온도를 22도로 설정합니다. 거실의 불을 빨간색으로 바꿔줘. 네, 조명 2개의 색을 빨간색. 변경합니다. 감정된 우와. 색이 빨간색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막 우주선, 전투 로봇 막 크게 갈 줄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부분을 갖다가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데 맞아요. 훨씬 더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줄 베른이 2000년대 예측한 것도 지금 보면 우스꽝스럽고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미래는 이제 뭐 우주선 타고 다니겠다라고 했는데 우주선은 결국 안 만들었고 그리고 핸드폰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은 모든 사람이 다 들고 다니고 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갈지 우리는 못 맞추나.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많이 맞추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이게 많이 빗나가죠.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와 닮은 기계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짜릿하다고나 할까요? 네, 이런 기분이 있죠. 인간이 원래 권력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다른 인간을 부리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으니까 고급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냥 자동문 달아줘도 되는데 굳이 유니폼 입은 분이 웰컴 sir 그러면서 이렇게 문 열어주는 거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열어줄 때 내가 더 중요한 사람 같고 내가 더 성공한 사람 같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연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다. 대접받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외롭고 나의 친구가 원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인간의 욕망이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헐 같은 영화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소통이 100% 가능한 AI가 있음에도 그 사람이 결국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주기를 원하는 이런 것.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 오늘 얘기한 것처럼 굳이 휴머노이드에 돼야 돼? 또 그리고 효율성도 너무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에 대한 이 환상. 어른이나 아이야 할 것 없이 뭐 과거나 현재나 끊임없이 펼쳐지는 인간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계 문명이 있을 거야. 여기에 대한 그 인간의 상상력.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계인들 나오죠. 사이좋게 지내면은 영화가 재미가 없으니까 싸워야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우주에서 외계인들과 전쟁하면서 뭐 인간의 어려운 승리 이런 주제는 뭐 예전의 소설부터 지금의 영화, 과거 영화, 앞으로 미래 영화까지 끊임없이 나올 소재라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없으면 영화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인간이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우주선이 만들어지고 막 우주에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와 멋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주에서 전쟁하는 거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주 기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네트워킹 기술이라든지 아주 소소한 뭐 오토메이드 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되려 사람들은 큰 변화를 더 두려워할 것 같지만 내 일상이 요만큼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한 거부감이나 공포감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꾸 과거만 보다가 미래도 바라보고 영화 속에서 예측된 미래와 실제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상품들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궁금해 분들, 제가 원래 형을 섭외했을 때는 구글 사무실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연말까지 재택근무한다 그래서 여기가 뭐 사무실이죠 지금은.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뭐 안에 뭐 비어탭이 있고 뭐 사무실에 술 마시면서 코딩하고 진짜 그래요?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는 딴 거보다 구글이 밥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구글 뷔페라고 아, 저희 밥